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입니다. 오늘 165강 욥기 16장 19절에서 19장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중보자입니다. 욥기 16장 19절의 말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중보자,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중보자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한자가 되는데요. 이게 나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보자, 중자는 가운데 종자인데 여기 이제 중공이라고 예를 들어드렸어요. 중공. 이 중공은 이제 한때 우리가 70년대는 많이 중국을, 지금 중국이라고 그러지만 중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중공이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이제 공산당 위주기 때문에 이 중공이란 말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뜻이다. 그걸 약해서 약자로 해서 중공이라고 그런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또 해석이 바뀌었더라고요. 뭐라고 바뀌면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해서 앞에 중자하고 밑 뒤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서 중화, 그 공자를 땄다 자기들이. 그래서 중공이라고 그런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중공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중공이라는 표현을 안 하죠. 다 중국이라고 그러죠. 중국. 한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자는 보증보험, 보자는 이제 보호해준다, 또 그다음에 지켜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죠. 전에 우리가 참 난감한 게, 자기랑 아주 친한 사람인데 보증 좀 서둘라고 그러죠. 이게 80년대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90년대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서주다가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뭐를 하다가 뭐 은행 돈을 빌렸는데 못 갚게 되고 보증을 섰던 내가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보험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기 좋게 됐어요. 보험을 들어라, 보증보험을 들어라. 그러면 그 보험회사가 전부 다 해주죠.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은 그 회사가 보증을 해주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시원찮으면은 보증보험에서 접수를 안 해줍니다. 그게 평소에 신용을 잘 쌓아놔야 되죠. 은행권에, 금융권에 그런 하자가 잡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중요할 때 도움을 못 받죠. 예. 하여튼 중부자의 자자는 박자부지다 이렇게 했는데, 박자는 박사라고 그러죠. 박사가 왜 박사냐면 넓을 박자예요. 많이 안다는 거죠. 박사다. 여기서 이제 박자부지라는 건 널리 아는 사람은 오히려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안다는 거죠. 10개, 100개, 20개 많이 아는데 그건 오히려 차라리 한두 개를 똑바로 아는 것만 못하다.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박자부지.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중재입니다. 욥기 16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우리 이제 살다 보면 중재한다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죠. 중재는 중간에서 이 그야말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 이거 끼어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난제가 있으면 그 난제를 풀어주는 일을 하죠. 중재한다는 거. 그래서 남백난중 예문을 드렸는데, 남백은 이 백자는 맛백자라고, 맛이 뭐 맛있다 없나 그 백이 아니고 맛이라고 그러죠. 제일 큰 아들, 그 백부 큰아버지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맛백이라고 그래요. 마에다가 디귿 받침을 씁니다. 그래서 남백난중은 누가 앞인지 누가 중인지, 그러니까 마지가 있고 이제 두째가 있고 셋째가, 그러니까 난형 난자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누가 더 훌륭한지 아주 막상막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자는 이제 마를 제, 옷을 마른다 그러죠. 재단할 때. 그러니까 양복 재단에서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양복을
재단하죠. 양복을. 남자가 입으면 양복이고 여자가 입는 옷은 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서양식으로 옷을 입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양장, 양복. 중국에서는 양복이라고 또 안 그러더라고요. 양복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서복, 선역 서자를 써서 서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온 옷이다. 그 사람들 서자를 많이 붙여요. 우리는 양자를 붙이는데 이 서양 유럽이나 이런 스타일을 서자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양복, 재단한다.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비난입니다. 여기 17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 비난한다는 걸 남을 비평하고 남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꾸짖는 거죠. 그 비자는 여기 아닐비 하지만 이 비자에는 또 비난한다, 비방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무장지대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비무장지대는 우리나라 DMZ라고 그러죠. 무장하지 않은 지대다 해서 이제 우리가 휴전 때 1953년 휴전하고 나서 벌써 이제 70년이 됩니다. 올해 69년이고 서로 그 전쟁 전선이 결전된 상태에서 둘이 쌍방갈에 2km씩 물러나자. 그래서 4km 폭 4km의 비무장지대 여기서는 총도 갖고 들어가지 말자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뭐 북한이 많이 그 불법을 저질렀다 하고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이제 무장을 합니다 그 안에 가서. 그래서 비무장지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 비무장지대가 말이죠 아주 세계 생태학자들의 아주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된대.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거의 70년을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위도 38도선 부근에서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연구 대상으로 삼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통일이 되겠지만 그때 아주 굉장한 그러한 실험 대상, 연구 대상 지대가 된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비무장지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난자는 비난한다, 어렵다 그런 나이죠. 이게 만우난회 만마리 말이 말이 아니라 소죠. 만마리의 소가 돌이킬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 만마리 한 마리가 뭐 돌이키는 건 문제 아니지만 1000마리 만마리가 만마리의 소를 동쪽으로 가는 소를 서쪽으로 돌리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어려울 난자 만마리의 소를 되돌리게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뜻입니다. 만우난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울분입니다. 우리 화가 나고 그럴 때 울분에 들어가 있다 그러죠. 울분을 했다. 18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울분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울은 울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울증 우자는 이제 근심 그런 우자예요. 우울증 하면 이제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 걸리면 정신병으로 좀 봐서 요새는 이제 하도 사회가 복잡 다단해 가지고 이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이 위로를 해주고 그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많이 유도를 하죠. 그래서 같이 어려움이 뭔지 그렇게 얘기를 나누죠. 우울증 굉장히 무서운 정신병입니다. 자, 내 분도 화가 난다는 분이죠. 그래서 이게 신인 공분이다 하는 거는 신과 사람이 똑같이 분노를 일으킨다. 같을 공자죠. 그러니까 천인 공노한다 그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천인 하늘과 사람이 같이 노했다. 신과 사람이 여기서 신인 공분 같이 분해한다. 울분은 하여튼 그런 굉장히 무지하게 화가 나는 거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공포입니다. 욥기 18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자, 공포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울 공자, 두려울 포자입니다. 공포. 이게 공룡 예문을 들어드렸는데요. 공룡은 우리 이제 백악기에 살았던 굉장히 큰 동물이죠. 이 몸집이 30m에서 50m까지 나왔대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 크기의 동물이죠. 근데 이제 이 공룡이 한번 지구에 빙하기가 오면서 다 그때 죽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이죠. 이 공룡의 서식지가 많이 발견돼요. 그 대부도라는데 서울에서 멀지 않죠. 거기도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쪽에도 많이 발견됐죠. 우리 한반도가 이 공룡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여튼 그거는 제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룡 이 공포의 용이다 하여튼 뭐 썼는데 이 공포 무서운 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포자도 무섭다는 거죠. 여기 예문 육등조 더블포 그랬는데 육은 고기죠. 고기가 이 조는 도마예요. 우리 칼도마 있죠. 주방에 쓰는 거. 칼도마 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도불포 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제 고기가 뭐 잡혀가지고 칼 도마 위에 올라가는데 이제 다 죽게 된 목숨인데 뭐가 두렵냐 이제 이거죠. 근데 이건 고기 육자보다는 물고기 어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등조 도불포 도마에 물고기가 무슨 겁날 게 뭐가 겁나겠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공포는 무섭다, 두렵다 등 그런 뜻입니다. 공포 다음에 후에 욥기 18장 19절 말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자, 우리 후손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근데 근데 여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고 이렇게 썼을 때는 후손하고 후회가 뭐 차이가 있나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못 찾아봤고요. 하여튼 후예라는 거 이거는 후손하고 같은 뜻이랍니다. 그래서 예자가 후손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자를 쓰면 굳이 뒤후자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예자가 후손이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카인의 후예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은 이제 우리나라 해방 후에 토지개혁 당시의 비극을 다룬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소설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황순의 소설이었죠. 그때 참고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막 해방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도 많이 살고 뭐 많이 살았죠. 근데 그때 땡잡은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머슴들이 땡잡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냐면 해방되고 나니까 일본 패망했죠. 패망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집문선이 뭐니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주인이 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당시에 오래된 얘기죠. 벌써 이제 78년이 됐나요? 77년이 됐죠. 해방 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자는 사후 약방문. 뭐 사람 죽고 나서 약방문이 무슨 방문이라는 게 요새로 말하면 처방전이랍니다. 사람 죽고 나서 무슨 처방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후회도 소용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자는 철원에 궁예로라고 하는 길이 있대요. 이 궁예 하면은 철원하고도 관계가 있죠. 이분이 궁예가 이제 나라를 고려를 만들고 도읍을 철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걸 이제 생각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한양으로 왔던가요? 개성으로 왔던가요? 알고는 제가 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철원에 궁예로라고 하는 길이 있답니다. 이제 궁예를 기려서 철원에서 그렇게 도로를 지었겠죠.
자, 다음에 한자는 자만입니다. 욥기 19장 5절의 말씀.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자만한다. 자만하는 건 스스로 좀 우쭐거리고 의시되는 거죠. 뻐긴다. 예, 그런 말도 마찬가지죠. 예, 자만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등고잡이다. 예, 등고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오를 등자니까. 자비는 이 비는 낮은 거죠. 예, 그래서 낮은 데서 시작한다.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시작한다는 그런 자자예요. 그래서 높은 데 오르려면 낮은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만성 피로는 항상 피로난 거죠. 이 만자에는 또 그런 또 있죠. 만성 피로.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신문의 선전에 그렇게 많이 나왔죠. 뭐 어떤 이 피로 회복을 하려면 만성 피로에 뭐를 먹어라, 무슨 드링크를 먹어라 하고 선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뭐 정보가 없으니까 신문에 나면은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그 약사분들이 약방하기 좋은 게 요새는 안 그런데요. 70년대, 60년대 약방하기 좋았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선전을 보고 그 약사로 온 사람들이 다 우리 국민들이죠. 자기가 약을 지정해갖고 온대요. 뭐뭐 달라. 신문에 보니까 그 약 좋다고 뭐 선전 났는데요. 그 약 주세요. 무슨 드링크 주세요. 무슨 뭐 그런 거 주세요. 무슨 알약 주세요. 하면서 가져온대요. 그래갖고 그냥 뭐 몇 개 주세요 하면 몇 개 주고 그렇게 편했대요. 예. 다음에 이제 양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관모 욥기 19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이제 관모를 머리에서 벗겼다. 아무래도 이제 좀 수치스러운 거죠. 예, 그 내용은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요. 관모는 이 관은 이 갓관자에 머리에 쓰는 걸 갓이라고 그러죠. 예, 머리에 쓰는 이 모자도 모자예요. 그래서 관모는 어차피 머리에 쓰는 겁니다. 여기서 멸류관 우리 이제 멸류관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멸류관은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임금님이 사각으로 된 이 상감마마의 모자를 쓰고 계셨죠. 그게 멸류관입니다. 사각으로 되고 거기 이제 그 술을 늘어뜨리고 술이라고 하죠. 치렁치렁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 그게 임금의 표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또 임금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그게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사각모로 된 거. 예, 좀 제 설명이 부족하면 인터넷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다음 모자는 모자인데 철모. 예, 군인들이 이제 전쟁 시에 철모를 쓰죠. 평소에는 일반 모자를 써요. 모자를 쓰는데 전쟁 나거나 국가 비상 상태에서는 이 철모를 씁니다. 철모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철모가 안전한데 요새는 세대가 바뀌어서 벌써 오래됐습니다. 30년 넘었는데 플라스틱 모자를 씁니다.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모자를 쓰는데 이게 오히려 철모보다 더 기능이 좋다고 그래요. 그 모자는 녹슬 염려가 없죠. 철모는 녹습니다. 오래되면은 녹이 슬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철모 쓸 때는 그 밑에 하이바, 파이바인데 그거를 갖다 쓰죠. 근데 이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모자를 쓰면 그냥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런 군 장비도 엄청나게 개선돼가고 있죠. 관모는 모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한자 가련입니다. 욥기 19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자, 가련하다. 불쌍하게 여기는 걸 가련하게 여긴다 그러죠. 이 가짜는 가능하다, 오를까 그런 가짜죠. 그다음에 련자는 가없이 여길 련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짜로 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과관은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이 볼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 그거 장관이었다 하는 말 가관. 근데 요새는 오히려 이 말이 이렇게 이용되죠. 좀 꼴불견일 때 참 가관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 의미는 어떤 게 보기 좋을 때 아주 잘 됐을 때를 가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거린 연천 이 연자에는 이 거린이 거지가 하늘을 가엾이 여긴다. 이제 하늘에서 뭐 비바람도 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눈도 내려주고 하니까 이제 하늘이 평안하지 않다 해서 이제 거린 주제에 거지 주제에 하늘을 가엾이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 이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 거린 연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제 거린 아버지하고 아들이 길을 가다가 불자동차 가는 걸 봤대요. 그랬더니 거린 아들이 거린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는 저런 집에 우리 집 불날 염려가 없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린 아버지가 그래 네 말이 맞다. 자식 참 똑똑하다 그랬답니다.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박해 욥기 19장 22절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너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박해한다 그냥 핍박하고 해를 가하는 거죠. 이 박자가 핍박할 박자예요. 박해한다. 예. 우리 역사도 기해박해 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개봉박두 하는 예문을 들었는데 개봉박두는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영화죠. 어떤 영화가 곧 들어옵니다. 곧 개봉됩니다. 박두했다. 이거는 이제 곧 닥칠 거다 하고 그런 뜻을 쓰는 거죠. 이 박자에는 임박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뭐 박해한다, 핍박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두자는 머리 두자를 썼는데 이게 머리가 먼저 나온다 그런 뜻이 이제 먼저 추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개봉박두는 영어로는 coming soon 해가지고 이제 곧 온다. 그다음에 해자는 약해 약으로 입는 해를 얘기한 거죠. 아까 이제 사후 약방문 하면서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해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약을 많이 먹고 약을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미국이나 독일 사람보다 2배나 되는 약을 먹는데요. 처방을 이렇게 내려주니까 약을 먹는 거죠. 그 일본도 많이 먹더라고.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 적게 먹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의 1.5배,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2배. 그래서 이제 80 넘으면 아무래도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 선진국에서는 이런 약을 여러 가지 약을 먹을 경우에 그 약을 조절해서 먹어라 하고서 이제 그 약 자기가 먹는 약을 가져가면은 어떻게 먹으라고 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